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 ABC에서 여기 각도도 밝혀져 있는 거지. AB, AC 위에 각각 D2를 잡으려고 한다. AD, EC가 되도록 삼각형 ADE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X로 잡아주자. 여기도 X. 여기 20-X 이렇게 잡히네요. 그럼 삼각형 ADE의 넓이가 2분의 1 X 20-X에 사인 60도가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4분의 루트 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가 되는데 어차피 이 최고차항의 개수야 그래프에 굴곡이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 이 2차 함수만 분석하면 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축! 2A분의 마이너스 B 해가지고 10. 그죠? 그럼 최대값 구하려면 여기다 10을 넣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AD의 길이 X만 물어봤으니까 답이 10이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를 찍어야 된다. 곱이 최대가 되거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렇게 둘이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찍어야 되면 그냥 10, 10으로 찍는 거야. 혹시 찍어야 되면. 끝. 너 왜 또 넋이 나가 있어? 오. 풀어놔. 며칠 동안 숙제 별로 안 줬는데 이렇게 못 풀었어. 자, 1260번. 요거 별표 하나 치실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60도 AB4, AC 3인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의 변 ABAC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자, 얘는 둘은 이제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분 PQ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할 때 PQ 길이의 최소값은 여러분 요거 일단 제가 암산하는 거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넓이를 몇 등분한다고? 2등분한다고. 그럼 넓이의 비가 아가들아 여기 봐라 1대 2죠. 맞아요? 그러면 아니다 그냥 하자. 근데 다 풀고 나서 찍는 거 알려줄게. 내가 찍는 거 먼저 알려주는 거 같아가지고 먼저 풀어줄게. 자, 넓이를 2등분할 때라는 힌트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얘 넓이를 찾아야 돼. 그러려면 AP랑 AQ를 일단 X, Y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보세요. 전체 넓이는 2분의 1, 4, 3의 사인 60도인데 이거의 절반이 X, Y 사인 60도라고 했으니까 죽고 죽어서 X, Y가 일단 6이 돼. 그쵸? 이렇게 곱이 한번 잡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이 PQ 길이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마이너스 2XY에 여기에 코사인 60도가 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은 알아요. 6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 얘 최소값만 구하면 되지? 근데 곱을 알고 있어. 끝난 거죠. 합의 최소값은 뭐? 이르트 곱. 그렇지. 그럼 이거 루트 밖으로 나오면 x, y니까 6이고 2랑 곱해져서 12가 되는 거고 얘가 12야. 12-6이니까 답은 6. 4번이요. PQ 제곱의 최소값이 6이니까. 진서 잘 풀었어? 그럼 봐봐, 이제 찍는 거 알려줄게. 원래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내가 얘네 둘이 같을 때라고 하지 않았어? 그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 넓이가 4, 3에 2분의 1에 2루트 3이란 말이야. 근데 비슷하네.
그럼 3루트 3의 절반이니까 요게 2분의 1 x제곱 2분의 루트 3인데 여기 2분의 3루트 3이 되는 거지. 비슷하네요. 뭐 비슷합니다. 루트 6 루트 6 했을 때 이제 여기 구하면 돼. 정삼각형이니까 루트 6 루트 6 루트 6이겠지, 그지? 자, 1265번. 예림아 공식 잘 외워놨어? 잘 따라오고 있지?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서 AB는 2, 변길이 3개 주고 각도 2개를 줬어요. 둔각 2개네.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유형 자체가 사각형 잘라서 삼각형 2개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120도랑 135도는 둘 다 어때요? 이용하기 괜찮은 각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잘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120도를 좋아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자를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좀 밝혀봅시다. 뭐 이 친구야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잡혀있으니까 넓이가 끝인데 이 밑에 있는 삼각형 하려면 이 변 각을 찾거나 요변 각을 찾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에 삼각형 정체가 밝혀져 있으니까 일단 요걸로 시작합시다. AC 제곱으로 갈게요. 잘 나오나 모르겠다, 그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 8에 마이너스 2 두 변,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죽이면 8 마이너스 4 루트 3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나와요. 깔끔하게 루트가 지워지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4니까 12다.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끝난 거잖아. 2분의 1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에 2 루트 2에 사인 120도 해서 끝난 건데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 하려면은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어쪽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끼인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A를 한번 찾아볼게요. 세타라고 놓고 자, 코사인 세타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조금 천천히. 이 세타의 대변 2 루트 2의 제곱이 한 번 빠지는 공식.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분자 쪽에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2배에 요렇게. 야,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답이 나오나 보다. 자, 계산해 볼게. 20 빼기 8이니까 10이야. 그 다음 이쪽은 4 루트 3이 얘랑 곱해지는 거예요. 사 루트 3이 얘랑 곱해지는 거야. 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위에 거 4로 묶어주고 밑에 거 나리마 잘 봐.
12랑 4는 일단 공통인수가 4로 보이지. 혹시 루트 2랑 루트 6의 공통인수도 보이니? 맞아요. 그럼 요거 3으로 변해야 되고, 그지? 요거 꺼냈으니까 없어지고, 4 꺼냈으니까 없어져야 되고, 루트 2 꺼냈으니까 루트 3으로 변해야 되지. 다음 시험 점수 오를 것 같아, 잘. 계산 속도만 빨라지면.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됐으니까 여기가 45도야, 얘들아. 그림이 너무 조져져서 미안해요. 그럼 135도에서 45도 제끼고 나면 으악 하고 직각삼각형이었어. 그럼 얘는 2 곱하기 2 루트 3하고 끼인 각을 곱할 필요는 없네. 끝. 자, 이렇게 곱하면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이고, 이렇게 곱하면 2야. 여기에 2분의 루트 3 곱해야 되는 거니까 2가 죽고 3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계산해 주시면 3 플러스 루트 3입니다. 2번이고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생각보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네. 빌립이 되겠어? 끝. 넘기세요. 1269번 봅시다. 자, 요것도 별표 하나 치세요. 저번 시간부터 좀 강조되고 있는, 저저번 시간부터 좀 강조되고 있는 방법 중에 이제 공통변이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2번 돌리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죠.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변길이 1, 2, 3, 4가 주어져 있고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내접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인 성질이 있어가지고 여기 세타 잡아주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강조하던 거, 이 둘은 사인 값이 같고 이 둘은 코사인이 부호가 반대다. 그죠? 이렇게 자를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얘네들은 변변변변 투성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감아요. BD 제곱은 1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214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서 한번 감아요. 이 문제 진짜 별표야. 자, BD 제곱은 4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 2, 3. 여기서 잠깐 기다려야 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적을 거거든. 얘들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적을 거거든. 바로 쓰는 거야. 알겠어요? 부호를 바꾸면서 예각으로 이렇게요. 연습하세요. 갑시다. BD 아니면 코사인 지우면 되죠? 빼면 BD 바로 지울 수 있어요. 17 빼기 13이고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12야. 그럼 코사인 세타 몇이에요? 5분의 1. 너 암산하네? 아, 미안해. 너 그러니? 아니, 신기해서 그래. 네 계산 빨라진 게. 됐어요? 그럼 사인 세타는요? 맞지? 많이 늘었지 않니? 계산이 빨라졌어. 아닌가? 내가 니들 너무 무시하나? 아니죠? 그럼 이제 이거 넓이 합시다. 1, 4 사인 세타. 요거 여기는 2, 3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어차피 사인 세타랑 같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만큼 계산하면 5분의 루트 6이야. 5분의 루트 6이 공통인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남는 게 4랑 6이다. (3번이에요) 오케이 굿. 자 1270번 갑시다. 안 할게요. 1270번 그대로 풀어와요. 알겠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검사할게. 알겠죠? 똑같이 푸는 걸 거 아니야? 1271번은 할게요. 얘들아 1270번 해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봐봐.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주고 풀어오든가. 알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는 보통 세타 예각으로 주거든? 이렇게 잘라가지고 풀어오든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돌리고 여기서 돌리고 BD제곱은 시작하는 걸로 이거 풀어봅시다. 자 1271 어우 진짜 졸려. 괜찮아. 졸릴 수 있어. 그게 또 이게 네가 잘 풀어와서 쉬워가지고 졸릴 수 있어요.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점이라 그랬어. 연속된 3개의 점들을 각각 A, B, C라고 하지요. 여기 여기 여기. 점 B를 포함하지 않은 호 AC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CP가 8이다. 자, 이렇게 준 거지. 그럼 여기 X로 잡으면 여기 8-X. 아니면 내가 8-X 쓰기 싫으면은 Y라고 써놓고 X 플러스 Y는 8이다.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사각형 ABCP의 넓이는 자 일단 6등분점 이용하는 것 좀 보여줄게. 얘들아 여기 6등분점이 있어. 그러면 중심 딱 찍었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60도지. 맞아? 이렇게 해도 여기 60도죠. 그러면 이렇게 현 이어주면 얘네들이 다 정삼각형이어서 이런 데도 60도가 돼. 내 말 이해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120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됐어? 집중해야지. 여기 원중심이 찍혀있진 않지만 이렇게 자르면 60, 60이라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된 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표정이 총명했는데 빌리가. 여기 봐. 그 다음에 여기 마주보는 각 여기 60도. 되세요? 그럼 뭐해? 봐봐요. 이렇게 AC를 이어주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내접 삼각형이고 이것도 내접 삼각형이거든. 그럼 사인 60도분의 AC가 2R이란 말이야. 그럼 AC는 6사인이죠. 그래서 여기가 3루트 3이에요. 그럼 봐봐. 합 알고 있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돌려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랑 xy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아? 아까는 곱 주고 코사인 법칙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합 주고 코사인 법칙을 돌리는 거지. 여기서 27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에 코사인 60도. 그래서 요거를 합과 곱으로 바꾸는 거야. 나리마 불러봤어.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2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붙죠. 문제에서 합 몇이라 그랬냐면은 8이라 그랬으니까 제곱해서 64야. 27 넘어오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3xy는 넘겨줍시다. 그럼 xy가 37이에요. 3분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A, B, C, P의 넓이지. 다 했죠 이제. 마지막 처리를 좀 간결하게 가면 좋거든요. 얘들아 지금 AB의 길이랑 이것도 별표 쳐놔라 얘들아. 지금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찾으려면요 좀 먼 길을 떠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설명만 해줄게. 잘 봐. 지금 x 플러스 y랑 xy를 알지? 맞아요? 그럼 너는 여기서 x랑 y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뭐 y가 8-x니까 여기다 8-x를 넣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건 좀 복불복이죠. 풀릴 수도 있지만 안 풀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x랑 y 값이 아마 엄청 복잡하게 나올 거야. 근데 어쨌든 x랑 y를 구할 수는 있어. 그럼 구했다 쳐. 그럼 여기 각도 정보들이 나오니까 이걸 이쪽 각도 정보로 넘겨서 사인 법칙을 통해 이런 변들을 구할 수는 있어요. 알겠어? 근데 오지게 오래 걸리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변들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좀 해볼 거야. 자 봐봐. 지금 얘 구해놨으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끝이야. 알겠어요?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끝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삼각형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AB랑 BC의 간격이 똑같다는 힌트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원중심을 잡아주면 이렇게 아니 뭔 소리야? 요렇게 이었을 때 뭐 만들어진다 그랬어? 이렇게 정삼각형 2개 만들어진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은 지금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인 거잖아. 맞죠? 이렇게 기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갑시다. 이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xy 코사인 30, 아니 사인 30도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33 사인 120도 하시면 되죠. 기다려봐. 60도구나. 계산은 와 이게 맞아? 12분의 37 루트 3에다가 4분의 9 루트 3이에요. 그럼 12분의 27 루트 3이야. 4분의 9, 12분의 27. 그럼 계산하면 12분의 64 루트 3이네. 4로 나눠주면 16 루트 3 오버 3. 숫자 너무 더럽다.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좋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74번이랑 1277번은요. 다음 시간에 1270번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등차 등비 수열 이론 수업을 합시다. 됐죠? 갑시다. 자, 이론서 꺼내시고요. 요약본 드린 거. 번호 없어? 받았는데 없어졌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렇죠. 잘 갖고 다니네. 잠깐만, 이거 뭐 필기돼 있으면 새 걸로 줄게. 이해서 해도 돼?
어, 88쪽은 사실 볼 게 없는데 처음 배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살짝 필기만 좀 해볼까요? 우리 88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건우랑 진서는 오늘 수업 듣긴 듣는데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내가 강의 보내줄 거야. 그러면은 봤니? 몇 개 봤어? 강의 4개 정도 보면 수열 이론 수업 끝나거든? 그거 다음 주에 화목에 거쳐서 다 봐. 응? 다음 주에 와서 질문하시고. 88쪽 펴봐요. 자, 정의 2개만 더 씁시다.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이제 중구난방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배우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규칙적인 나열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수열이야. 알겠지? 근데 이건 이름 뜻을 푼 거고 정의는 이게 아니에요. 정의는요. 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너네 함수를 기호로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죠. f, x. 얘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x가 뭐예요?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실수야. 막 연속적인 실수값을 여기다가 타다다다다다다다 넣어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수열은 이 식을 변수 n을 이용해서 쓰거든? 이때 이 n은 뭐냐면 자연수예요. 1, 2, 3, 4 이런 거밖에 못 넣어. 그래서 이거 뭐 fn이라고 써도 되지만 수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던 거지. 기억나지? 자, 13579 같이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 하고 규칙적이죠. 앞항부터 1항, 2항, 3항, 4항, 5항 또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얘를 A1, 요걸 A2, 요걸 A3, 요걸 A4, 요걸 A5라고 불러요. 알겠어? 그럼 밑에 숫자들이 변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수열의 이름을 우리가 AN이라고 쓰고 이렇게 중괄호를 쳐. 이게 이제 수열의 이름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규칙을 좀 생각해 보면 뭐 1, 4, 70, 13 이런 규칙도 있겠죠. 무조건 A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B1, B2, B3 뭐 이렇게 써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열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걸까? BN이 되는 거야. 됐죠? 수열의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등차 수열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 밑에 수열의 특정한 항 구하기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자, 넘기시면 이제 89쪽에 등차 수열이 나와요. 우리 처음 했을 때처럼 좀 자세히 제가 일반항 증명을 좀 할게요. 자, 89쪽 갑시다. 자, 수열은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라고 배웠죠. 자, 첫 번째 규칙을 배우실 거야. 등차 수열이에요. 무슨 규칙이냐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야. 뭐 차이는 차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이게 차고요. 이게 같은 등자를 써가지고 차이가 같은 수열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나열을 얘기하는 거야. 1357
1470 26 10 14 뭐 이런 나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규칙이 어떠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쭉쭉 전개됨에 따라 A1과 A2의 차, A2와 A3의 차, A3와 A4의 차가 다 같거든? 이걸 우리가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르고요. 기호로 D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공차가 몇이에요? 2 굿. 얘는 공차가 몇이에요? 3 굿. 얘는 공차가 몇이에요? 4.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너무 귀엽죠, 문제들이, 그지? 초등학교 수학 같이. 자, 여기서 특별히 n번째 항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럼 얘는 n-1번째 항에서 d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n번째 항을 일단 계산하는 아이디어를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항은요. 초항에 공차가 하나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두 번째 항이에요. 맞아요? 세 번째 항은요. A2에 D가 더해져서 A3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이 공차 두 개가 더해져서 되는 게 A3예요. 맞아요? A4는요. 첫 번째 항이 공차가 세 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A4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두 번째는 공차가 한 개, 세 번째는 공차가 두 개, 네 번째는 공차가 세 개니까 항의 넘버보다 공차의 개수가 하나 적죠. 그럼 n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더해져서 만들어질까? 이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네모쳐. 요거 이제 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고, 왜 있다는 걸 정의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건우랑 진서 잘 봐야 돼. 일반항 n번째 항을 왜 정의하지? 일단 보자고요. 자, 공차면 이 초항, 첫 번째 항을 내가 앞으로 초항이라고 부르고 A라고 쓸 거야. 초항면? 그럼 일반항 구해보자. n번째 항. 초항 더하기 공차 몇 개? n-1개. 그럼 전개하면 2n-1. 기다리고. 자, 얘도 초항 더하기 n-1 d. 자, 얘도 초항 더하기 n-1 d. 맞아? 그럼 일반항을 정의하면 뭐가 편한지 알려줄게. 자, 잘 봐봐. 만약에 이 1470 수열에서 니들한테 71번째 항을 구해봐라.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초딩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2씩 더하면 3의 배수인데 369 뭐 이렇게 가지 않나? 71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71에다가 3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273이잖아. 거기서 2를 덜어요. 이 초등학교 애들 올림피아드 수학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연습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고2잖아. 고2들은 여기다 71을 넣는 거야. 알겠어? 71번째 항을 물어봤지. 그럼 여기다 71을 넣는 거야. 이게 넣어서 구하는 거야. 그럼 273 빼기? 200 여기다 71 넣으면 몇이니? 213이냐? 213 빼기 2 해서 211이 되는 거죠. 이런 용도예요. 알겠어? 임의의 몇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물어볼게. 49는 몇 항이야? 이라고 물어보면 이걸 오지게 세고 앉아있을 거 아니야? 1, 4, 7, 10, 13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AN이 미안해요. 40 그래 재밌지? 49가 되려면
요 n은 몇 번째 항이냐 해서 17이네 그지? 아 그럼 17번째 항이 49야. 일단 일반항의 쓰임새 두 개는 이거예요. 알겠어? 첫 번째 뭐라고? 임의의 항을 찾기 위해 그 다음에 임의의 숫자가 몇 항인지 알아내기 용이해졌어 이제. 초딩 때는 조금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럼 봐봐. 여기까지야 일단은. 진서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 네. 알겠는데 일반항을 요따구로 찾고 있으면 망해요. 이건 등차 수열을 배운 애들이 아니야. 자, 잘 봐. 조금만 더 분석해 볼 거야.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항들이 특징이 있어. 공통적인. 몇 차식이니? 1차식이지? 그리고 이 공차가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된단 말이야. 이 공차가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된단 말이야. 공차가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 공식이 없어도 공차만 보고 일반항을 여기까지는 작성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상수항만 모르는 거지. 괜찮아. 상수항만 모르는 거지. 근데 봐봐. 얘가 저수열의 일반항이 되려면 1을 딱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이 초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2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빼기 1 하는 겁니다. 여기 1 넣으면 저 1이 나와야 돼. 1이. 근데 지금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3이죠. 빼기 2 해서 초항을 맞춰주는 거야. 자,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지금? 4죠. 근데 이 수열의 초항은 2지. 이렇게 빼기 2 해서 맞추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저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찾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저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 초항이 분수고 공차가 분수고 이래버리면 잘 안 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등차 중항 배워볼게. 얘들아 쉬는 시간 줄 거야. 힘내. 이거 지울게요. 자,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죠? A, B, C 해가지고 잘 봐. 여기다 2배 해봐요. 2A 플러스 2D. 그지? 요렇게 둘이 더 해봐요. 2A 플러스 2D. 그죠? 가운데 거 2배 한 거랑 전항이랑 뒷항 더한 게 같아. 알겠어?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좀 느낌적인 공식으로 보려면 양변을 2로 나눠요. 잘 들으세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을 때 가운데 숫자는 전항과 뒷항의 산술 평균이야. 자, 쓰세요. 요게 이제 등차 중항 공식이고요. 등차 중항 공식이고요. 이게 등차 수열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의 한 축을 담당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한 임의의 4번째 항,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 8번째 항, 9번째 항이 뭐 있다고 쳐보자. 앞에 3개 있고 뒤에도 엄청 많겠지, 그지? 자, 이렇게 중간에 몇 개를 잘랐을 때 이렇게, 요렇게 합들이 KKK로 일정해요. K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등차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구조. 나중에 이걸로 4점짜리 문제를 정말 많이 풀 거야. 알겠어? 등차 중항은 공식도 외우고 이 등차 수열의 구조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라스트 등차 수열의 합 배워볼게요. 이해 잘 돼? 물론 문제 풀어봐야 돼. 이게 안 풀어보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건우랑 진서는 내가 저번 시간에 베이직센 주지 않았나? 너 안 받았어? 베이직센 프린트 주지 않았어?
줬잖아. 아, 아닌가? 화요일 안 줬나? 아, 안 준 것 같기도 하다. 오늘 줄게. 그거 보고 강의 영상 꼭 보고 와. 자, 4번. 등차 수열의 합과 등차 수열의 수열의 합과 등차 수열의 합. 요거 두 개 공식 정리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화이팅. 자, 수열의 합과 등차 수열의 합. 1번 수열의 합.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기호로 SN이라고 쓰고, 요 SN의 뜻은 1항부터 n항까지 더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 S4는 무슨 뜻일까 하더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다, 이런 뜻이에요. 좀 합을 간결하게 기호로 쓰겠다는 거야. S3는 뭘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뭐 이런 뜻이야. 안 어렵죠? SN은 뭘까? 1항부터 끝항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n항까지 더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수학사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수학자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오일러라는 분하고 가우스라는 분이거든요. 너네 이 얘기 어디서 들었어? 나한테 들었지. 학교에서도 들었어? 학교에서는 안 해주셨어? 가우스라는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쉬가 마려운 거야. 알겠어요? 쉬 마려우면 뭐 해야 돼요? 수업을 멈추고 화장실 가야 되죠? 담임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한테, 얘들아 여기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어. 너네 이거 덧셈하고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고 나가려는데 저기서 우스가 5050이요? 이래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쌤이 쉬를 못하고 이제 가가지고 우스야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했니? 하고 물어봤더니, 쌤 이렇게 하면 100일인데요? 이렇게 하면 100일인데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100일인데요? 해가지고 100일이 50쌍 있어서 이거 5050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우스 아저씨 몇 살 때? 초3. 초3이면 10살이거든요. 1600년대 10살짜리가 만든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2026년 사시는 18살들이니까 아셔야겠죠. 알겠죠? 100일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하는 거야. 그리고 이 50은 뭐냐면요, 항이 총 100개니까 50 커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 개수의 절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봐봐. 수열이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면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마지막 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101을 만들어. 그 다음에 총 항 개수의 절반을 곱하시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SN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항을 보통 앞으로는 간추려서 A라고 쓰고, 이 마지막 항은 라스트의 약자를 따가지고 L이라고 적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식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맨 위에 거 알겠어? 근데 봐봐. 내가 하나 물어보자고. 야, SN이 제 n번째 항까지 합이라며. 오케이, 뭐 초항이 앞으로 A라고 쓴다 쳐. 그러면은 n번째 항은 뭔데? 오늘 배운 일반항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 AN 자리에다가 이 마지막 항 자리에다가 뭘 쓰면 돼? 이걸 쓰면 되죠. 맞아요? 이걸 덧셈하면 이제 밑에 거가 돼요. 쌤,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공식입니까? 한다면 둘 다 아셔야 됩니다. 둘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두 공식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수열 1470에서 S12를 구해라. 12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내가 공식보다는 수열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합을 구하겠다는 친구들은 먼저 1470을 보고 일반항을 땁니다. 근데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계속 따내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긴 해요. 공차 몇이야? 3. 그럼 3n으로 시작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 1 넣어서 1 나와야 되지? 빼기 2. 알겠어요? 그럼 S12 구하려면 잘 봐. 먼저 한개수의 절반이 필요하고요. 여기 초항이랑 마지막 항이 있어야 돼. 초항은 뭔데? 1이지. 마지막 항은 뭔데요? 12번째 항이겠죠. 여기다 12를 넣어서 34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6 곱하기 35. 71 3개, 210. 알겠어요? 근데 나는 뇌가 없다. 나는 생각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S12를 그냥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n이야. 한 개수 역할을 하는. 잘 봐. 한 개수의 절반 2분의 n에다가 공식 뭐였어요? 2a 플러스 n-1d죠. 이게 2a야. n-1d죠. 요게 n이야. 그래서 11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 계산하셔도 210이야. 자, 왜 둘 다 알아야 되냐면요. 일단 정보가 좀 많이 밝혀져 있을 때 솔루션 1이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막 한개수나 공차를 다 문자로 주면 이 공식이 꼭 필요해요. 둘 다 아셔야 됩니다. 됐죠? 쉬자. 2시 반까지 쉬세요. 아직 배운 규칙은 아니지만 이제 n이 이렇게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5항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5 넣어서 5번째 항 구하면 돼요. 별 얘기 아니니까 풀어오시면 되고. 5번 봅시다. 자, 결국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초항과 공차가 있으면 정체가 밝혀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힌트가 2개가 주어지면 무조건 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첫째 항이 7,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봐. 초항 더하기 n-1d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는데 촌스럽고 공차가 몇?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최고차항의 개수인 1차식으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다 1 넣어서 7 나와야 돼. 플러스 10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지? 근데 마이너스 20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봤죠? 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놓고 넘겨서 아, 요거 10 넣으면 되는구나 해서 10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라고요. 아이, 너무 쉽죠? 9번 푸시면 됩니다. 13번. 아, 왜 안 돼? 아. 자, 얘도 봐봐요. 족밥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이런 한 문제로도 이런 수업이 가능해. 잘 봐. 일단 첫 번째 솔루션 1. 아주 기초적인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8번. 뭐게요? A 플러스 7D야. A 플러스 7D. 2번은 아까 얘기했지. 항 넘버보다 공차 개수가 하나 적다고. 얘는 A 플러스 1D야. 1D. 그럼 넘겨주면 6D는 12가 돼서 D가 나와요. 자, A1, A2, A3는 잘 봐. A1은 앞으로 A라고 쓸 거야. A2는 A의 D 1개야. A3는 A의 D 2개야.
그래서 3a 플러스 3d가 15란 얘기인데 지금 d가 2였으니까 6이고 3a가 9가 돼야 돼. 그럼 a는 몇이야? 3이야. 문제에서 a 10 구하라 그랬으니까 잘 봐.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9개. 그죠? 공차가 2니까 2가 9개 해가지고 21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알겠어? 자, 이게 조밥풀이. 알겠죠? 조금 이제 등차 수열을 만지는 친구들은 봐봐. 지금 8번이 A2 플러스 12라고 돼 있잖아. 이 A8-A12가 뭘까? 이런 거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있어. 그럼 A2부터 A8까지 몇 간격이냐면 6개의 간격이에요. 알겠어? 그럼 A8이랑 A2는 총 몇 D 차이가 나겠어? 6D 차이가 나겠지? 이걸 느끼는 거야. 아, 이거 6D구나. 느껴져요? 돼요? 그 다음에 얘 보여요? 연속된 세 개의 항 아니야? 연속된 세 개의 항이지.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A1 더하기 A3는 오늘 배운 등차 중앙 공식에 의하면 이 가운데 거 2배입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맞죠? 다시 A1이랑 A3랑 더하면 이 가운데 거 2배입니다. 이렇게 배운 게 등차 중앙 성질 아니야? 다시 1번이랑 3번을 더하면 가운데 거의 2배입니다. 이게 오늘 배운 등차 중앙의 성질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A2까지 더하면 A2가 총 몇 개야? 자, 다시 집중해요. 얘들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를 봐야 돼. 다 손가락을, 아니, 여기 봐봐요. 여기. A1이랑 A3를 더하면 요 가운데 거 몇 개? 2개예요. 그치, 2개야. 얘까지 더하면 3개. 알겠어요?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A2가 5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두 식의 연립을 이렇게 끝내는 거야. 알겠죠? 그럼 A 플러스 D가 오란 얘기니까 초항 3. 그럼 초항 3이고 공차 2니까 AN은 잘 봐. 공차 몇이야 지금? 2. 그럼 몇 N으로 시작하는 거야? 2N으로 시작하는데 초항 3이잖아. 그럼 여기 1 넣어서 3. 그렇지. 여기 1 넣어서 3 돼야 되니까 플러스 1. 문제에서 몇 항 물어봤어요? A? 10. 여기다 10 넣으시면 21. 됐죠? 그래서 여러분 감각적으로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아. 등차 중앙을 만족하는 세수의 합은 있잖아. 가운데 거 3배야. 알겠죠? 네, 여기 봐봐요. 13579가 가. 그러면 이 연속된 세 개의 항도 당연히 3이 얘네 둘의 평균이지만 이렇게 연속된 세 개를 잘 바라보시면 이렇게 평균 내면 5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연속된 세 개를 바라봤을 때 봐봐. 이렇게 더하면 가운데 거 2배기도 하지만 약간 하나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이랑 3번이랑 5번 같은 거에 합이 나와도 가운데 거 3배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것들도 좀 사용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원래 자연수 성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 떨어져 있는 세 수의 합은 가운데 거 3배 하면 돼. 오케이. 뭐 요 정도면 된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도 이런 수업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넘겨요. 몇 개씩 있다. 17번 봅시다. 17번. 풀진 않아요. 이 식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와. 아이고.
야, 얘들아, 그냥 비례식이야. 비례식만 다루면 돼. 여기 봐봐. 앞으로 A1은 A라고 쓸 거야. 그럼 요거 A고, 요거 A 플러스 D야. 이건 A 플러스 2D고, 이거 A 플러스 3D야. 여기 1대 2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으로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 봅시다. 자, 이제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AN 구할 때 지금 공차가 몇이야? 8분의 3이지. 그럼 8분의 3n으로 시작하긴 할 거야. 근데 첫 지항이 몇이래?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여기다 1 넣어서 마이너스 4분의 3 돼야 되지.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맞나? 마이너스 8분의 6이니까 12인가? 아 맞다. 8분의 3 빼기 8분의 9 하면 마이너스 8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맞잖아. 이게 암산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이제 공식으로 해야 돼. 알겠죠? A 플러스 n-1 d 이렇게 8분의 3n 마이너스 8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8분의 3n 마이너스 9잖아.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처음으로 자연수가 되는 항 10, 11, 12, 13, 14 중에서 넣어보시면 되죠. 됐죠? 얘가 8의 배수가 될 때까지. 자, 넘겨서 25번 보시는데요. 이 자연수의 특징이거든. 내 말 들어봐. 너네 2의 배수가 있어. 그리고 밑에 3의 배수가 있어. 얘네들 교집합 몇의 배수야? 공배수들 6배수들이지. 6차이씩 나지. 자, 문제에서 준 AN과 BN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지만 AN은 1 넣었을 때 3이 되고 공차가 2인 이런 수열이야. 그다음 B에는 초항이 5고 공차가 3인 이런 수열이야. 교집합을 찾아보면 이렇게 교집합들이 6 차이 나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몰라도 뭐 조사는 해볼 수 있는데 알고 있다면 좀 편하겠지. 뭔가 이 공차의 공배수만큼 교집합이 나와요. 알겠죠? 어쨌든 공통인항을 작은 것부터 나열한 수열을 CN이라고 하지.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CN이 어떻게 생긴 거야? 제가 공통된 거 밑줄 그어놨죠. 앞에 거 3개만 써봅시다. 5, 또 11, 또 17. 자, 대답해봐요. 일반항 써보려니까 공차하면 6. 그럼 6n으로 시작하는 거지. 초항 몇? 5. 그럼 여기 빼기 1이네.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C 20. 여기다 20 넣으면 돼. 119. 진서 표정 좋은데? 이해 잘 되나 봐. 나이스. 자, 그 다음에 29번의 별표. 그러니까 사실 그 29번 유형이 별표 쳤으면 좋겠는데 너네 여기 28번 밑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이라고 보이니? 여기다가 별표를 쳤으면 좋겠네? 그리고 또 예언 하나 할게요. 요거 나와요. 이거 나와요. 알겠죠? 29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2와 18 사이에 4개의 숫자를 넣어 6개 수 전체가 마이너스 2가 첫째 항인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 그랬어. 그럼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2 사이에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이 4개의 수에 한 물어봤죠. 그죠? 그럼 봐봐. 이것도 방법이 3개나 있어. 근데 쉬운 문제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 숫자 몇 개야 이거? 6개지. 그지? 그럼 정석부터 보여줄게. 얘를 새로운 수열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첫째 항이 뭐예요? 마이너스 2. 쟤는 몇 번째 항이니? 6번째 항이지. 그럼 우리 이거 a 플러스 5d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되고 있어요? 그럼 요게 18이야 지금. 맞아? 그럼 아래에서 위로 빼면 5d는 몇? 20이니까 d가 몇이야? 4예요. 알겠죠? 가운데 몇 개를 끼워 넣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몇 개의 항인지 파악해서 등차 수열로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정석. 문제에서 4개의 숫자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4씩 더해가지고 4개의 숫자 구하면 돼. 2, 6, 10, 14. 다 더하면 8 더하기 18에다가 14니까 32가 답이에요. 내 말 되죠? 이해되죠? 하나 더. 그냥 바로 빼는 거야. 그리고 간격이 몇 개인지 보면 돼. 5개죠. 5D야. 한 개 더. 너는 내가 등차 수열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지금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16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더하면 몇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30이야.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됐죠? 물론 이제 밑에 거 조금 헤비할 겁니다. 풀어오시고 안 되는 거 질문으로 만들어 오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SN과 AN의 관계는 설명을 못 드려서 그거를 조금 빼야 되거든요. 93번부터 100번까지는 안 풀어오시는 겁니다. 93번부터 100번까지는 안 풀어오시는 거예요. 숙제는 92번까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해오시는 거고, 그 뒤쪽에 이제 아직 어려운 유형들 좀 남아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을 다룬다거나, 이게 진설한 건호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일단 풀어오시고,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질문을 좀 합시다. 진서 오늘 개인 질문 할 거 없니? 건우는? 건우 왜 없어? 너 질문 만들어 오기로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일단 오늘 클리닉은 안 하고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는 무조건 질문해야 돼. 아마 있을 거야. 응? 그 수요일 처음 배우니까 둘은. 알겠죠? 오케이. 끝인데 우리 빌리비는 숙제 좀 이제 해오고 이번 주는. 끝. 수고했어요.